선물이 쏟아진다. 고부기의 경제 퀴즈쇼. 자, 비가 올 때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안전하게 가시고요. 경제 뉴스 들을 때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함께 또 고부기와 함께하는 경제 퀴즈쇼로 신나게 경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타 진행이지만 물어봤습니다. 고부기가 왜 고부기냐.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고부기 나오거든요. YTN 라디오 구독하시고 또 고부기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고만고만한 사람의 부끄럽지 않은 경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퀴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를 안 드렸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부기입니다. 예. 자, 네. 인사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생방송이 막 이러죠. 예. 막 손발도 안 맞고, 예. 지금도 잘 맞으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번 주 미국에서 흔히 마가라고 불리는 IT계의 공룡업체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현재 한 주당 $400에 육박하는 이 주가를 4분의 1 수준인 $100로 낮추겠다. 바로 요것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걸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일을 뜻하는 용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는 스톡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도 저번 주에 한번 발음 별로라고. 네. 스톡 스플릿. 예. 자, 문제를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도 어려운데 대부분 다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면 답은 나오는데 지금도 맞아요. 문제에 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뉴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가 주식을 처음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게 네. 우리나라 이제 1등 주식이라 말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막상 보면 한 주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반대로 게임주, NC소프트 이런 거 보면 한 주에 막 80만 원, 그렇죠. 90만 원 하거든요. 맞아요. 리니지를 상당히 많이 하나 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 원래 삼성전자는 황제주라고 불렸죠. 맞아요. 한 주에 250만 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우니까 2018년도에 이것을 해가지고 네. 5만 원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의 가격을 낮추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네. 그리고 SK텔레콤도 요것을 해서 주가를 낮췄던 경험이 있죠. 예.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이 짧은 시간에 정답이 이렇게 들어다녀. 네. 그죠. 예, 답은 액면 분할 맞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밍밍님 또 김용신님 전부 다 액면 분할. 주식들을 하시는 걸까요? 다 이렇게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매주. 조금 더 설명드려야 돼요. 사실은 250만 원짜리 주식을 액면 분할하면 그만큼 또 주의 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액면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에 250만 원이니까요. 하나에 주에. 250만 네. 원이니까. 이거를 제가 흔히 예시를 들 때 이렇게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PD님이 네. 정말 맛있는 케이크 집에 가서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네. 아니 그 케이크 하나로만 파는 거예요. 네. 통째로. 네. 그리고 하나에 250만 원이에요. 네. 아무리 맛있어도 이걸 사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사 먹어야죠. 250만 원. 맞아요.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거래하거나 사거나 보유하기 참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에 갔더니 오늘부터는 네. 우리가 조각 케이크를 판매하겠다. 네네. 그리고 한 조각이 얼마냐 했더니 5만 원이래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조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진짜 많이 사 먹으려고 많이 올 겁니다. 네네. 요게 액면 분할이죠. 자, 250만 원짜리 케이크를 5만 원이면 2,000분의 1 조각으로 나눈 건가요? 자,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그 대단한 케이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황제주를 네.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장점이 많겠네요. 그렇죠.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경영권 방어 이런 것도 물론 네.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이제 생생경제 들어오신 우리 또 이제 경알모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네. 그래서 비싼 게 싸지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그 극장점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퀴즈인데 제가 또 너무 진지하게 파고들었네요. 두 번째 퀴즈 나가죠.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주식에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몰리고 있다는 걸 아실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유동성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흔히들 돈을 찍어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침체 우려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기준금리가 0에서 0.25% 말 그대로 거의 금리 없거든요. 제로금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서 네.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땡땡 완화는 무엇일까요? 네. 일부에 나왔죠, 이 말. 이게 워낙 어려워서 지금 절반의 답을 완화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땡땡 완화.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경제 프로를 진행을 했었지만 네. 용어가 애매할 때는 막 사전 들어가서 그 용어를 맞아요. 찾아보고 이 용어가 언제 왜 등장했는지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그냥. 이게 언어가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돈 풀었어. 돈 풀기 이러면 될 텐데 굉장히 네, 어려운 그렇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 금리. 앞서 말씀드린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말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를 낮춰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돌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취하는 정책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 완화라고 하는데 고부기님도 저랑 네. 비슷하게 네. 그래도 남자들은 보단 양이겠죠. 아, 그렇죠. 양이죠. 예, 많이 먹어야죠. 힌트 아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문자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초시계가 이제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0.5%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지금 0까지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거네요. 상당히 낮은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1분이 끝나서 정답을 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양적 완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양적 완화도 지금 한 연남은 명이 순식간에 후딱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이거 뭐랄까요. 부끄러워서 방송을 못 하겠네요. 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제 이야기 고부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정답을 이렇게 잘 맞추시니 제가 틀릴까봐 걱정됩니다. 예. 뭐 지금 유튜브로도 양적 완화, 예. 맞나?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적 완화 정답입니다. 주셨고요. 4203님, 휴대전화 뒷번호 4203 쓰시면 슬기로운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님과 분위기가 너무 똑같아 환영해요. 슬생 왕팬이거든요. 근데 정답은 못 맞춰도 선물 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최영진 아나운서한테 가서 예, 선물 달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김혜민 PD가 주인으로 있는 생생경제입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 이야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양적 완화란 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PD님. 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면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야죠. 그럼 은행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은행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맞습니다. 되겠죠. 네네. 거기서 이제 내리고 있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그 금리만큼 우리가 이자를 내듯이 네. 은행도 그 한국은행한테 네, 맞아요. 금리에 따른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네. 기준금리를 만약에 0%까지 낮췄다. 네. 대출을 하는데 이자가 필요 없대요. 그 상식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면 돈을 빌리면 돈을 주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빌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서 또다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죠. 본인들의 이윤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는 뭐 대출되는 돈 같은 경우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돈으로 많이 쓰여질 거고요. 네. 개인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당연히 뭐 투자나 뭐 부동산이나 요즘 뭐 패닉 맞습니다. 바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거나 경제만 봤을 때는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네. 풀린 돈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순기능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돈이 네. 무조건 풀리면 네네. 돈에 대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자산의 가치는 무조건 높아지고 맞아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율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그쯤 높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이른바 테이퍼링 전략도 취할 수 있다라는 예. 거. 네. 테이퍼링 논란 이렇게 테이프로 딱 끝을 묶듯이 이 과도하게 풀렸던 돈을 좀 이제 묶어서 저희 이제 자로 묶을 겁니다. 돈 안 나갑니다 이겁니다. 자, 돈이 싸니까 이때 이자가 쌀 때 빌려서 집도 좀 사고 그렇죠. 나 저거 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한번 투자해 보자. 하다가 그 돈이 다시 또 은행이 이자를 높이면 이거 은행에 넣어두는 게 이자가 낫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통화 정책이고요. 이걸로 지금 경제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극복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네,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테이퍼링까지 기억하시면 자 쉽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좀 어렵고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기님은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냥 작게 하고 있어요. 작게. 네,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이 나 농사 짓는데 좀 작게 지어 저 뒷산 앞에 다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동학개미 운동 저기 10열쯤에 있습니다. 뒤에 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분야는 실천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직접 이 경제 흐름에 뛰어들어서 아주 적은 돈, 정말 뭐 10만 원, 네. 50만 원이라도 투자라든지 혹은 그 흐름을 알아보셔야 네, 시작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가치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이러한 양적 완화의 단점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네. 양적 완화를 실행한 나라의 화폐 값어치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요. 네. 현재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나라야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화폐, 그 달러는요. 네. 땡땡 통화이기 때문이죠.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뜻하는 단어로 네. 땡땡 통화라고 부릅니다. 네. 땡땡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미국의 달러를 땡땡 통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은 국제 통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네. 있죠. 어떤 갖고 싶은 통화 이러셔도 안 되고요. 자, 이 통화를 맞추셔야 되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오죽하면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을 제지 산업, 종이 산업이라고 했어요. 하도 워낙 많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을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네. 기준이 되는 네. 축이 되는 통화다라고만 일단 쫙 깔아드리고요. 네. 이 정도까지 저희 팔아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물오물 씹어서 숟가락에 담아서 그럼 이렇게 거의 앞에 넘겨드리는 거네요. 씹어서 넘겨주기 때문에 네네. 라고 말씀드리고 자. 피디님 혹시 여행 좋아하실까요? 어떤 거요? 여행 좋아하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그 스페인 여행이었는데 멋지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 가서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막 네. 수표 들고 가서 네네. 결제하려고 하면 거기서 받아줄까요? 이상하게 이건 무슨 그림인가 할 테죠. 이건 뭔가요? 네. 하겠죠. 라고 그죠, 했죠. 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제가 달러로 가져가서 바꾸겠다. 그러면 아마 바꿔주는 곳이 맞습니다. 많겠죠. 이런 통화기 때문이죠. 예. 네. 자, 힌트를 아주 쉽게 내주셨습니다. 여행 가려면 이거 바꿔가는데 그게 바로 기준이 되고 축이 된다라고 되는. 했는데 바로 기축 통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답을요. 0016님 의도한 오답을 보내주시네요. 전화통화 이러셨는데. 전화통화요. 기초통화라고 또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국제통화 제가 이미 했는데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기축통화라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달러와 미국 혹은 뭐 유로 가끔 일본까지도 왜 네. 기축통화라고 부르나. 물론 네. 뭐 엔화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나라 경제가 아무래도 힘이 세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기축통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가 맞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네. 맞는데 그거를 위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네. 중국의 위안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엄청나게. 맞아요. 환율 조작했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난리 계속 났었죠. 싸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의 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왠지 기분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서 또 그 달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안화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변한다라는 것, 돈은 돈이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글로벌 금융을 훅훅 훑으면서 아주 쉽게 머릿속에 싹 훑었죠. 집어넣는 지금 것 같아요. 스페인까지 들렸다 왔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네,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오르는 자산이 네.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과 같은 자산인데요. 네. 연일 금값이 오늘도 그랬어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네. 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불안할수록 금과 같은 땡땡 자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 땡땡 자산은 무엇일까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네네.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그 친구도 맞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쵸. 지금 문제 안에 답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돈은 오락가락하고요. 돈의 가치를 정부가 일부러 조정하기도 하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불안하니까 좀 불안하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심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땡땡 자산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트 하나만 더 내주신다면요. 힌트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아마 들어보시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네.
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아무리 올라가서 그 나라의 화폐가 정말 네. 종이짝이 되더라도 네. 금을 갖고 있으면 어딜 가든 그거를 내가 돈의 가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이 조금 약간 안심이 되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초시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안전자산입니다. 네. 안전자산 막 엄청나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안전자산 정답을 많이 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이런 안전의 의미라기보다는 불확실하다. 즉 그렇죠. 가치 변동이 적다. 이런 의미로 해야 됩니다. 이 물을 사러 갔는데 어느 날 물 한 통이 얼마예요? 500원. 다음 날 2,000원. 왜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또 30원. 왜요? 남아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불안한데 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금은 그렇지 않죠. 금은 왜냐하면 유한하잖아요. 돈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재지 찍어내면 무한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한데 요거는 네. 유한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좀 안전할 수 있죠. 그만한 맞습니다. 가치를 늘 값어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유튜버 고부기께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고 혹시 금부치 뭐 어디 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제 도금이에요. 친구들은 이렇게 항상 열돈 막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니더라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거북목대입니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아주 관심이 높아서 그런 네네네.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소개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방송에 나왔어요라고 유튜브 엄태훈님께서 네, 맞아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정답을 깔아드리는 친절한 폭신폭신한 정답 깔고 있는 폭신폭신한 방송 방송 생생경제 고부기 좋습니다. 경제 퀴즈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죠. 정말 요즘처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주식 얘기가 들리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번 주식 신규 계좌도 절반은 한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마 PD님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인상 저당 잡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욜로의 모티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20, 30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뭔가요? 욜로족과는 정반대로 네. 소비를 줄이고 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네.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에는 조기 퇴사를 하자. 바로 땡땡땡족입니다. 아. 경제적 자립 잘 들어주세요. 네. Financial Independence와 네. 조기 퇴사 Retire Early를 뜻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땡땡땡족은 무엇일까요? 예. 자, 이번에는 이 현란한 영어 발음에서 정답의 힌트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다 드렸죠? 예, 영화 보시면요, 이렇게 직장 상사, 무서운 상사한테 갔을 때 아주 못된 상사가 이 종이를 휙 던지면서 하고 소리칩니다. 예, 영어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방관들도 하고 뛰어들면서 이제 또 불 그렇죠. 끄러 가시죠. 자, 불 끄러, 이거 정답이 너무 나온 건 아닌가. 자, 그런데 욜로는 사실은 단 한 번 사니까 신나게 살자도 되지만 그래서 네. 더 의미 있게 소중히 사랑하자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맞아요. 조기 퇴사 아주 부러운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이 조기 퇴사라는 건 누구나 꿈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해졌잖아요. 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맞아요. 본인들의 미래를 기업에만 딱 맡긴다?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죠. 어린 나이에 내가 빨리 경제적 독립을 얻어가지고 조기 퇴사를 해서 내 인생을 영위하자. 그래서 진짜 소비를 많이 아끼고 저 순간 정답 말할 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분들은 소비를 진짜 한 7, 80%까지 네. 월급을 아껴가지고 저축하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정답은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네, You Fire 이런 영화 대사 맞습니다. 들어보셨죠? You 예, Fire. 예. 저도 들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자, Fire 불족, 예, 화이어족 정답, 예, 불족. 네. 오늘 퇴근할 때 족발을 사가야 되나요? 자, 매운 불족도 족발 나왔고요. 좋습니다. 0966님, 파이어족 정답 맞히면서 회사 가기 싫어요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파이어예요. 회사 가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안 가서는 됩니다. 저는 회사 오기 너무 좋아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애사심을 예. 가지셔야죠. 자, 정말 재밌게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주고받으면서 퀴즈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 상식을 많이 알게 됐네요. 예. 네네네. 유튜버 고부기님 유튜브도 관심 가져주시고 YTN라디오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은 예, YTN라디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네, 구독과 고부기 좋아요, 얘기 알람 가지시기. 설정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세 글자로 딱 줄여서 말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내드렸고요. 저희가 이따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정답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말씀 또 퀴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고부기였습니다. 네. 자, 애청자 0966님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멘토가 솜사탕 같으시네요. 폭신폭신해요. 예. 정답을 이렇게 깔아드리는 친절한 방송 자주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2127님은
파이어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파이어 하지 마시고요. 모닥불처럼 캠프파이어 하듯이 따뜻하게 직원들과 함께 오순도순 재밌게 회사 생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타로 이번 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생생한 경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김우성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